네, 안녕하세요. 기계원 걱투판입니다. 제가 최근에 1일 3포 테스트를 계속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24년 6월경에 블로그 로직이 한번 꼬인 것 같다. 미묘한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실제 테스트를 해보고 결과물을 공유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물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결과만 듣고 싶은 분들은 9분으로 넘어가 주세요. 일단 결론. 1일 1포스팅만 했을 때는 방문자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요. 근데 1일 3포 테스트를 했죠? 그럼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맞다. 이건 팩트고요. 다만 1일 3포스팅 할 때 정확하게 타겟해서 글을 써야 돼요. 즉 내가 쓴 글이 상위 노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최적화 블로그랑 인플루언서들을 교묘하게 피해서 경쟁도가 만만한 키워드에서 지속적으로 상위 노출을 한다면, 즉 지속적으로 홈런은 아닐지라도 안타를 계속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쭉 방문자 수가 상승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사과드릴 점이 있어요. 1일 3포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1일 3포를 하지 못하고 1일 1포나 1일 2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자 수가 상승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공유 드릴까 해요. 제가 요때 시작했거든요. 방문자 수가 뭐 3,000명, 6,000명 쭉 떨어졌어요. 10,000명까지 갔었죠. 근데 제가 블로그 포스팅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쭉 떨어지다가 요 시기 8월 4일부터 1일 3포를 했고요. 쭉쭉쭉 올라가요. 데이터 보이시죠? 요 정도 수준에서 한 단계 점프업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로 넘어가 볼까요? 보시면 6,000명대에서 7,000명대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8,000명대로 쭉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여기 떨어진 이유는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제 블로그의 주제는 경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출근하는 평일에 확 방문자 수가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부분 챗 GPT를 통해서 글을 썼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블로그 로직이 좀 변경됐죠. 그런데 제가 쓰는 방식, 챗 GPT를 통해서 다양한 영역으로 세부적으로 글을 쓰는 방식이 더욱 곽광받을 것 같다라는 테스트 결과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실제 데이터가 보이시잖아요. 저는 팩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드포스트 수익도 좀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애드포스트 수익이 미묘하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저희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뭐 2,000원, 3,000원 수준이다가 어제는 일방문자가 높지도 않았어요. 보시면 8월 24일에 7,365원이 꽂혀있죠. 근데 8월 24일에 방문자 수가 3,959명,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드포스트 수익이 늘어났다. 그리고 상당히 7,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상당히 베이스가 좀 올라간 느낌을 받긴 해요. 그래서 결론, 제가 하는 챗GPT 방식의 글쓰기가 오히려 곽광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거고요. 제 주장에 대한 근거를 하나 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한 지 1년 조금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레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식이 최근 블로그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뭐 열심히 해볼래요. 전 지금부터 스타트해요. 그런 사람들한텐 제 방식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것을 제가 결과물로서 증빙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와서요. 블로그 로직이 변경된 이유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구글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기사 보여드렸죠. 안심할 상황 아니다. 구글이 맹추격하고 있고 네이버의 지위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 사유는 네이버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카스트 제도와 쓰레기 글이 넘쳐나는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로서 계속 증빙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시죠? 최근 흐름이 눈여겨볼만 하대요. 쉽게 설명드리면 구글은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이버는 줄곧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네이버 욕하면 뭐 암살자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하고요. 결론적으로 네이버도 살아남고 싶겠죠. 기업이니까 돈을 벌고 성장하고 싶고 대중들의 관심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성에 힘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글을 이기고 싶은 거예요. 구글이 자기 따라오는 거 겁나 싫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고도화된 뉴럴 매칭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 많은데요. 결국은 구글 따라한다 이거예요. 제가 이거는 뒤에서 더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최근 지금의 네이버 블로그의 움직임은 검색자의 의도 기반의 엔진 적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뉴럴 매칭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거를 잘 살펴보면 말입니다. 구글의 검색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구글에서 등기부 등본 발급 방법을 검색하시면은 가장 공신력 있는 인터넷 등기소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즉 등기부 등본 발급 방법을 검색한 검색자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 즉 출력하기 위해서 이걸 검색했다라고 구글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네이버는 그동안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이 등기부 등본 발급 방법을 검색해보면 이상한 쓰레기 글만 넘쳤어요. 홍보성 글만. 근데 지금은 좀 바뀌긴 했거든요. 제가 이 주장이 제 헛된 망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네이버에 등기부 등본을 검색해보세요. 제 글이 아마 1등일걸요? 그동안에는 등기부 등본을 검색하면은 이상한 글들 있잖아요. 후킹성 글, 낚시성 글, 그리고 오류성 글이 넘쳐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상한 홍보성 글들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캐치하고 지금 네이버의 변경사항 캐치하고 정확하게 발급 시간, 발급 방법, 팩트 베이스로 작성을 했죠. 이게 1등에 노출돼 있고 3주 전에 글을 썼죠. 아직까지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돌아와서요. 앞으로 네이버의 방향은 컨텐츠의 질, 퀄리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최근 인플루언서나 최저가 블로그 분들이 글자 한 700자, 600자만 막 쓰면서 사진도 제대로 안 넣고 쓰레기 글 막 썼잖아요. 1일 10호, 1일 20호 이렇게 하면서 방문자 수 쭉 올리고 애드 포스트 수익 쭉 가져가고 심지어 상위 노출까지 싹 다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게 플랫폼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이탈하게 되는 결과를 양산했기 때문에 컨텐츠의 질을 조금 더 따지는 느낌을 제가 최근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은 세부 키워드 있잖아요. 즉 제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제목에 있는 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알맹이 안에 최대한 세부적으로 키워드를 나눠가지고 작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구조화된 글 있죠. 이거는 제 글 읽어보시고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구조화된 글을 쓰냐. AI를 통해서, 챗GPT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제가 오늘도 글을 썼는데 상위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글을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만 잘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상위 노출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근거 자료를 계속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경험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에 챗GPT의 등장으로 AI가 쓰는 글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 걸 네이버가 분명히 알 거예요. 근데 AI가 쓴 글들이 재미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경험성 컨텐츠 이런 것들이 점점 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점점점 심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가 계속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AI가 발전함으로써 글의 퀄리티나 로직은 명확하겠지만 그 안에 녹아있는 사람들의 감정, 생각, 경험까지 AI가 반영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성 컨텐츠를 자주 쓰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요. 좀 속된 말로 글을 쓸 때 직접 내가 겪은 것처럼 네이버 블로거의 알고리즘을 속일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경험하겠어요? 특히나 경제 비즈니스 블로거들 어떻게 경험 다 하겠어요? 그 많은 키워드를.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겪은 것처럼 알고리즘을 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챗GPT 같은 건 강조하는 게 최근에 어떻게 뭐 인플루언서 강의를 좀 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나. 근데 막 형태소 강의, 글의 문맥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있더라고. 이런 거는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걸 사람이 공부해서 쓰는 시대는 지났다고요. AI가 쓰는 글이 형태소와 문맥이 훨씬 정확해요. 왜냐면 그건 기계가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어에 오탈자도 없고요. 문맥이 A부터 Z까지 잘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런 건 AI한테 넘겨주세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무슨 사람이 더 잘 씁니까? 기계가 잘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제 생각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인플루언서님들이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형태소 강의, 뭐 문맥 강의 이런 거 들으고 싶으면 들으세요. 그건 뭐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근데 저는 제 주장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앞에 내용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가정하고 네이버 블로거의 로직이 어떻게 변경된 것 같다라는 저희 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직 변경 첫 번째, 제목과 노출이 일치되는 시스템이 폐지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과거에 상위 노출 시킬 때 이 TMF 사태 뜻이라고 하면은 이 키워드와 이 제목 첫 번째가 일치하는 게 되게 중요했죠. 특정 인플루언서 분들은 아직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최근에 미묘하게 변경됐거든요. 실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TMF 사태 뜻을 검색하면은 첫 번째 뜨는 게 TMF 사태 뜻. 이게 아니에요. TMF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잘 쓴 글을 긁어가지고 상위 노출시켜줍니다. 그리고 TMF 사태 원인을 치면은 과거에는 TMF 사태의 원인 띠리리리리 이렇게 나왔겠지만 최근에는
TMF 사태 원인이 아니더라도 이 본문 안에 있는 이유, 원인 이런 것들을 긁어가지고 상위 노출시켜 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블로그의 제목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제목과 그 안에 있는 알맹이 안에 최대한 키워드를 쪼개가지고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검색자의 의도에 맞는 뉴럴 매칭이라고 하죠. 그게 긁어가지고 뿌려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바뀔 겁니다. 왜냐? 이게 구글의 방식이고 네이버는 구글을 따라하고 싶어 해요, 지금. 왜냐? 구글이 계속 성장하니까 성장하는 회사를 따라하고 싶고 카피하고 싶고 이게 기업들의 기본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다각도로 포스팅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정 사태의 원인, 장단점, 시사점 쭉 글을 뿌려가지고 최대한 다 포스팅을 해보세요.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직 변경 두 번째가 검색자의 의도를 반영한 글쓰기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등기부등본 자꾸 우려먹어서 죄송한데 이게 되게 좋은 베스트 사례라서 가져왔거든요. 봐볼까요? 제가 쓴 글을 디테일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을 쳐도 나오고요. 등기부 등본 발급을 쳐도 제 글이 나옵니다. 즉 네이버가 이 글의 퀄리티를 인정하고 상위 노출시켜 주더라 하는 거고요. 제 아래에 있는 분들 있죠. 저보다 블로그 지수가 높아요. 제가 블로그 지수 높지 않죠? 준체 7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블로그들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글을 잘 뜯어볼까요? 제가 직접 가입 후, 직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즉 경험을 강조하는 글을 저는 계속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오류가 있다. 특정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직접 확인해 보니 오류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걸 수정하고 정확하게 안내 이런 말을 자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활용하고 있는 PC는 AI 노트북인 뭐다. 이렇게 제가 직접 경험한 경험성 글 그리고 논리에 오류가 있다. 다각도로 글을 쓰고 있고 특히나 경험을 강조하는 글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설명 이런 식으로 계속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지금 등기부 등본을 검색하면은 대부분 쓰레기 글만 있고 홍보성 글만 있더라 라는 사실을 캐치하고 이게 잘못됐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 이게 틀렸더라. 정확한 정보는 뭐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문맥을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되더라 라는 결과값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순위 결정이 좀 빨리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요건 아직 정확하지 않은데 보시면은 과거에 제가 이제 고영욱 유튜브 주소, 뭐 예전 성폭행범이죠. 이분이 지금 유튜브를 개설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주소를 빠르게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순위가 빠르게 결정돼요. 이걸 쓰자마자 20분인가 안에 2위로 결정이 됐는데 아직도 1인가 2일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의 순위 시스템이 생각보다 빨리 딱 정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건 아직 썰이에요. 명확하게 증빙이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이런 변화가 있더라.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로직 변경 네 번째 겹치기 신공이가 무슨 무술권법 요거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TMF 사태라는 키워드가 검색량이 어마무시했어요. 거의 10만까지 올라가서 제가 이 키워드 먹고 싶어가지고 겹치기 신공을 3회나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제가 처음에 이 TMF 사태 글을 썼을 때는 이 스크롤을 한참 내리니까 여기에 제 글이 보이더라고요. 한 30이나 40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겹치기 데이터 유사한 키워드만 가지고 안에 있는 정보를 바꿔가지고 상위 노출시키는 게 통했잖아요. 이 방식을 써봤죠. 4등까지 올라갔어요. 이 겹치기 신공을 쓰니까 하나, 두 개가 합쳐가지고 상위 노출이 되더라. 일정 부분이 통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라지만 제가 3개를 썼거든요. 하나, 둘, 셋. 3개를 쓰니까 오히려 순위가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도한 겹치기는 중복된 글이다 라고 네이버 로직이 판단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겹치기 신공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거고요. 다만 제가 2개까지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든요. 이 인도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첫 번째 글은 네이버 블로그 카스트 제도랑 똑같다고 네이버를 비판했는데 요건 상위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인도 카스트 제도 어떤 의미일까를 겹쳐가지고 쓰니까 쭉 상위 노출 됐어요. 그러니까 2개까지는 용인이 되는 느낌을 받았고요. 아직도 상위 노출 돼 있는지 봐볼까요? 돼 있을걸요 아마? 뭐 안 돼 있으면 말고요. 돼 있네요. 카스트 제도 완전 1등에 노출이 돼 있네요. 그만큼 요 로직은 통하는 거고 제가 요거 챗GPT로 다 쓴 글이에요. 풀로 챗GPT로 쓴 글이고요. 보시나요? 이 AI 인간 다 AI로 뽑은 거예요. 요 글들부터 요 심지어 이 안에 있는 표까지 다 AI가 그려준 겁니다. 보이시죠? 하이퍼 AI
리튼 AI 쭉쭉쭉 뽑아가지고 블로그 로직 맞춰서 썼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3주 전인데도 1등으로 노출이 돼 있더라 라는 결과값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제거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거가 되진 않았고요. 표기사항이 변경됐죠. 인플루언서들 표기사항이 삭제됐고요. 제가 이걸 자세하게 다뤄놨기 때문에 이거는 제 과거 영상 참고 부탁드릴게요. 짧은 견해를 말씀드리면 네이버 인플루언서 표기 삭제됐죠. 그런데도 카스트 제도나 상위 노출은 그대로더라고요. 역시나 네이버가 네이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인플루언서들을 공격한 거, 인플루언서 나쁜 놈들 너네 지울 거야 내 말 들어 라고 해서 삭제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지만 다른 의견이 있었어요. 대행사하는 지인이 있거든요. 요 지인이 말하기를 소비자들이 판단하건대 요 인플루언서 딱지가 있을 때 오히려 광고 같은 착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삭제해서 인플루언서들을 배려한 조치 중에 하나다 라는 썰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CPC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뭐 8,000 블로그를 회복한 적이 있는데 이날 수익이 2,000원이었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적을 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CPC 수익이 좀 늘어난 느낌이긴 해요. 이건 어쨌든 제가 자세히 나중에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어뷰징 업체들이 늘어날 것 같은 필이 느껴져요. 한번 봐볼까요? 이분들이 어뷰징 한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과거의 등기부 등본 발급 방법을 검색하면은 요 세 가지 글이 상위 노출이 됐어요. 저는 뭔가 근데 같은 패턴 같거든? 같은 사람들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개의 글을 들어가면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 절차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아요. 결국 홍보성 글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직을 파악하고 이 키워드에 하나, 둘, 셋 점령을 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로직만 파악을 하면은 한 개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블로그를 판 다음에 한 가지 키워드를 점령해 버리는 게 가능한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나 자영업자분들한테는 기회겠죠. 블로그를 여러 개 파서 내 타겟 키워드에 최대한 많은 블로그 포스팅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좀 소개를 또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자영업자분들을 좀 서포트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대가 없어요. 10원 합은 안 받고 제가 내돈내산 후기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100% 내돈내산 후기고요. 저는 이 가게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협찬 절대 아닙니다. 10원 합은 안 받았습니다. 이게 협찬이거나 제가 돈을 받았으면 뭐 제가 빨가벗고 물구나무 서서 다닐게요. 미금댕연한 회사고요. 제가 이 가게를 좋아하는 게 제가 예전에 시계줄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가서 이 시계줄 부러졌는데 고쳐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고쳐주시고 제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가세요. 이거는 간단한 거라 돈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때 감동했어 사실은.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다이아 반지 구매해가지고 와이프랑 뭐 끼고 다녀요. 지금은 안 끼고 있지만 그때 끼고 다녔어요. 지금 살이 쪄서 뭐 안 들어가더라고. 어쨌든 이 실질적인 후기를 제가 잘 작성해줬는데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100% 내돈내산 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게가 대박이 났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손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성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는 거는 자영업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스킬이고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키워드는 경쟁도가 굉장히 낮아요. 경쟁도가 낮다는 건 인플루언서 분들이 안 온다는 거고요. 즉 블루오션이라는 거. 아직까지 시장 가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자영업자분들 그냥 블로그 시작하셔가지고요. 아무 글이나 3개월 정도 쓰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챗GPT 있잖아요. 그걸로 내 연관된 거. 내가 뭐 금은방이 다르면 뭐 금을 만드는 방법, 금을 가공하는 법 이런 걸 그냥 꾸준히 쓰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냥 일기식으로 써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블로그의 가치 지수는 올라가고요. 그 상태,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등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네이버한테 CPC 비용 안 내고 충분히 홍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써보세요. 계속 추천드립니다. 네이버란 플랫폼의 공식은 수학 공식이에요. 4점이면은 3점을 누르고 상위 노출되는 그 방식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소개시켜드릴 전략이 아무런 의미 없는 예를 들어 막 알레츠 부도 파산 이걸 상위 노출시키고 싶어. 그러면 아무 그림이나 캡처하시고요. 이걸 저장하신 다음에 파일 첨부 여기 보이시죠? 파일 요 기능을 통해서 첨부해 보세요. 그러면 상위 노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거 사진, 마이박스, 동영상, 스티커, 인용구, 장소, 링크 이런 게 하나하나 다 점수일 거고요. 여기 합산돼서 상위 노출되는 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활용하는 스킬이 아무 의미 없는 사진을 첨부하는 거예요. 파일이나. 그러면 분명히 상위 노출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블리니 분들 일반 블로그나 준체 1, 2
요런 분들이 제가 했을 때랑 똑같이 했을 때 저랑 같은 결과값이 양산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블로그는 명확한 계급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적어도 준체 6에서 7 여기까지 달성하신 분들이 1일 3포 이상 했을 때 요렇게 노출이 되더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해야 될 거는 활용법이라고요. 키워드 배치, 글자 수, 이미지 짤, 장단점 숫자, 제가 미리 알려드린 방식을 잘 생각해가지고 계속해서 글을 쓰는 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거, 요거 말고는 답이 없다. 네이버는 꾸준히 쓰는 거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과거에 설명드린 거 복사 붙여넣기 보여드렸죠. 그대로 챗GPT 돌린 거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붙였잖아요. 복붙을 통한 글 카르텔 뜻 아직도 아마 노출돼 있을 건데 1등으로 노출돼 있고요. 그리고 챗GPT 초기에 쓴 글 있죠. 멘토링 쓰면 멘토링 뜻 막 제가 예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6개월인가 7개월 전 글인데 이게 아직까지 노출돼 있고요. 그리고 AI 짬뽕한 글 아직까지 노출돼 있을걸요. 어쨌든 여러분도 저처럼 챗GPT 통해서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성장한 글들은 나중에 내가 진짜 홍보하고 싶은 글이 있어. 그럴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CPC를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거 정말 데이터 빡세게 준비 중이에요. CPC는. 썸네일까지 만들어 놨고요. 예전에 제가 1만 블로그일 때 수익이 400원인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다뤄볼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의 애드포스트 수익이 쥐꼬리만한 이유가 CPC 시스템이랑 연계되어 있고 제가 증빙하는 자료 막 수집 중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블로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CPC 돌아가는 거, 광고 시장 돌아가는 거 정확히 모르죠? 저는 알아요. 제가 이걸 수행하는 온라인 MD고요. 직접 광고를 수행하는 광고주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데이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네이버 광고 직접 하거든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결과를 봐보세요. 한 270만원 썼잖아요. 전환 매출액이 뭐냐면은 요 270만원 써서요 5,400만원 벌었다는 것입니다. 광고 수익률 로아스라고 하거든요. 이거 2000%죠. 그만큼 네이버 광고 시장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연계되어 있는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 오피셜 데이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찬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았죠. 공정위가 협찬글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 글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쓴 글입니다. 이렇게 노출하라고 지금 강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변하지 않더라고요. 네이버 인플루언서 분들 이거에 대해서 욕만 해. 앞에 표기 이거 쓰면 사람들이 글 안 읽어요. 광고글 같아요. 이거 싫어요. 싫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라고 저 말씀드렸죠. 뭐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거 중요해요. 하지만 정당하게 멋지게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레벨 낮은 뭐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최저가 블로그도 아닌 그냥 블로그 1년 한 사람이 뭐 자랑할 건 아닌데 최근에 제가 협찬글 썼어요. 중소기업 ERP 치시면 제 글에 14인가 14등 노출돼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저는 맨 처음에 본 포스팅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글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작성했습니다. 즉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요 본 포스팅은 소정의 원고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얘기했고요. 지금 네이버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오래 하신 분들이 바뀌지 않겠죠. 근데 저라도 한번 바꿔볼래요. 저라도 한번 바꾸고요. 저 먼저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돈이 겁나 중요하죠. 돈이 존나 중요하고 저도 돈 벌고 싶어요. 그래도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한테 정당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광고면은 광고라고 정당하게 얘기하고 즉 사람을 속이진 않겠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일반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계속 도움되게끔 노력 중이에요. 제가 카페 이커머스 종사자 모임 요거 좀 하고 있는데요. 거의 4,000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가입해 주셨고요. 요 아래 보시면 블로그 서이추나 품앗이 다 해놨어요.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서이추 프로그램, 품앗이 프로그램 하지 말고 네이버 인플루언서 분들이 하는 거 가봤자 강의 8회로 넘어간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으니까 활용하세요. 그냥 서로서로 서이추 뭐 하시고요. 뭐 스태체 품앗이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드세요. 제 카페 아니어도 상관없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끼리 스태체, 공감 이런 거 하시고요. 서로 정보들 공유하시는 그런 장을 스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안 낀 거, 경제적 대가, 돈을 원하는 게 아닌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족해도 저희끼리 머리를 맞대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양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대문에 이렇게 적어주고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쓴 글들
랜딩 되게끔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 요청 주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공짜로. 절대 돈 안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블로그 글도 써드릴까 해요. 직접 제가 찾아가서 내돈내산으로 해가지고 글도 좀 써드릴까 하니까 최대한 도움되는 방향으로 좀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부터도 경제적 대가 받은 거 정정당당하게 얘기하고 좀 깨끗하고 투명한 블로그 시장을 뭐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러지만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기계왕 곽투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